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살펴볼 자료, 이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요. 이게 내용이 꽤 흥미롭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앞으로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에서 연간 20만 원 넘게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도 있다. 뭐 이런 소식이거든요. 정말요? 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그게 2025년 6월 30일부터요.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ZEB라고 하죠. 네네, ZEB. 그 ZEB 5등급 수준으로 확 올라간다는 내용이에요. ZEB 5등급. 그게 이제 의무화된다는 거군요, 민간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기준이 정확히 뭔지, 또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뭐 우리 생활이나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게 목표예요. 네, 좋습니다. 핵심은 이거 같아요. 내년 6월 30일 이후에 사업 승인 신청하는 민간 아파트, 거기부터는 에너지 사용량을 지금보다 훨씬 더 줄여야 한다. 공공아파트 수준까지 맞춰야 한다. 이겁니다.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는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달라지는 걸까요? 기존에는 제곱미터당 연간 120kW씩 미만이었거든요. 네, 120.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한 16.7% 정도 더 강화돼서 100kW씩 미만을 맞춰야 해요. 100 미만이면 꽤 큰 차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겠어요. 네, 이게 1kW면 보통 가정용 냉장고 1시간 정도 돌릴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에너지 효율을 정말 많이 높여야 한다는 뜻이죠. 꽤 깐깐해지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건설사들이 기준을 맞추는 방법이 그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이 또 재밌는데요. 방법이 두 가지네요. 네. 하나는 성능 기준이라고 불러요. 이건 최종 목표치, 그러니까 100kW 미만 달성하세요. 이것만 딱 정해주고 방법은 건설사 당신들이 알아서 뭐 혁신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오, 자율성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다른 하나는 시방 기준이라고 해서 이건 좀 더 구체적이에요. 단열재는 어느 등급 이상 써라. 창호 성능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재나 공법을 딱 정해주는 거죠. 그럼 선택지가 있는 거네요. 성능으로 맞추든 아니면 정해진 시방대로 하든. 네, 맞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GEB 5등급 수준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로 에너지로 가는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그 시방 기준을 따른다 이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가 뭐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변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창문, 바깥 공기랑 직접 닿진 않지만 영향을 받는 그런 간접 외벽 창 단열 성능이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요. 창문 등급이요? 네. 그리고 현관문 같은 그 강철문 있죠. 문의 기밀 성능, 그러니까 바람 새는 거 막는 성능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화돼요. 이게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집안 열 손실 줄이는데. 오, 진짜 꼼꼼하게 보네요. 창문이랑 문만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조명도 달라집니다. 집안 전체 밝기는 유지하면서도 전기는 덜 쓰도록 그 단위 면적당 조명 에너지 사용량 기준, 이걸 조명 밀도라고 하는데 이게 제곱미터당 8와트 이하에서 6와트 이하로 더 낮아져요. 와트 수가 줄어드는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변화가 또 있는데요. 바로 열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는 거예요. 환기장치요? 그거 요즘 많이 얘기하던데. 네, 이게 창문 안 열고도 환기를 시키면서 버려지는 냉방이나 난방 에너지의 75% 이상을 다시 회수하는 장치거든요. 와, 75%나요? 네. 그래서 에너지도 아끼고 미세먼지 심한 날에도 실내 공기질 관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배첨도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확 뛰어요. 2배죠. 50점이요? 그럼 앞으로 아파트 옥상 같은데 태양광 패널 같은 거 더 많이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태양광이나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와,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네요. 그럼 이게 다 좋은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이득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에너지 비용 절약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네, 그게 제일 크죠. 국토부 추산으로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요. 연간 약 22만 원 정도, 그 정도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연간 22만 원.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근데 이런 고성능 자재 쓰고 설비 넣고 하려면 건축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초기 건축비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같은 면적 기준으로 대략 한 13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130만 원이요?
이게 또 분양가에 반영되면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좀 길게 봐야 해요. 이 추가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연간 에너지 절약 비용으로 따져보면 한 5년에서 6년 정도, 그 정도면 회수가 가능할 걸로 보여요. 아, 5, 6년이면 회수가 된다. 네, 그럼 그 이후부터는 계속 관리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돈만 아끼는 게 아니잖아요. 단열이나 기밀 성능이 좋아지면 여름엔 좀 덜 덥고 겨울엔 덜 추워서 훨씬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도 무시 못하죠. 그렇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준 강화는 우리가 약속한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꼭 필요한 조치예요. 건물 부문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국토교통부도 이런 제로 에너지 기술 개발, R&D라고 하죠. 이걸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앞으로 뭐 더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께 이 변화는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뭐 분양가가 조금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대신 사는 동안은 에너지 요금을 꽤 아낄 수 있고 또 더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지갑에도 좋고 또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좋은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어떤 질문이시죠? 이런 건축 기술 강화가 단순히 뭐 에너지 효율 높이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요. 앞으로 우리가 집이라는 공간에 기대하는 가치나 아니면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아, 생활 방식의 변화요? 네,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집에서 스스로 막 생산하고 관리하는 게 당연해지는 시대가 오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